팀워크 심리 6장에 20만 명 미만의 사람이 20명 미만의 사람이 모여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을 대개 팀이라고 부른다. 과거에 비해 많은 회사가 팀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팀은 여러 집단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에 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간 심리, 집단 심리, 그리고 팀워크 심리를 알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집단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는 미래의 경쟁자를 꿈꾸는 학생이 많다. 개인 심리, 집단 심리, 효과적인 팀 운영 등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면 리더십은 언제 배우나요? 리더십은 주로 리더의 성격, 성향 또는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말로 그 범위와 정의가 모호하고 폭넓은 의미로 쓰인다. 경영학에서는 리더십이란 리더의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리더십을 행동 중심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리더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30년 전에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이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가 뚜렷하며 리더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수직적인 형태의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에 따라서 리더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여하며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조직을 이끄는 대표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런 이유로 1970에서 1990년대에는 카리스마와 영감적인 동기부여를 강조하는 변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리더십이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는 기업의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책이 다수 출간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직원이 주체가 되는 수평적인 형태의 기업 비중이 높아졌다. 팀 중심으로 꾸려진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기업도 20명 미만의 작은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는 전략임을 알게 되었다. 팀 중심의 조직 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조직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의 리더의 행동이나 영향력보다는 프로젝트 팀을 맡고 있는 팀의 리더, 그리고 그 리더들이 어느 만큼을 잘 운영하는지를 말하는 팀 리더십이 팀의 성공 그리고 기업의 성공과 더 연관성이 높아졌다. 리더십보다 동료애 2021년 박사과정에 있던 베트남 국적 학생인 엘과 함께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다낭의 수십 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프로젝트 팀들을 조사했다. 다낭 지역의 정부기관들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라 새로운 시도를 꺼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이 정부기관 프로젝트 팀들의 혁신성, 즉 그 팀이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어느 만큼 혁신성을 띠는지에 대한 연구를 맡은 것도 다낭 지역 정부기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른 정부기관과 비슷하게 다낭의 정부기관도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각의 기관에는 프로젝트 팀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일을 맡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관광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팀이 있었다. 우리는 다낭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87개의 프로젝트 팀을 6개월간 조사했다. 먼저 프로젝트 팀 리더의 리더십을 알아보기 위해 팀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한 팀의 리더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다음으로는 팀원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팀 회의 시간에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팀이 완성한 프로젝트가 혁신성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정부기관 대표의 평가를 조사했다. 예상과 달리 팀 리더의 리더십은 프로젝트 팀의 혁신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시 말해 팀 리더가 어느 만큼 팀원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는지, 팀 리더가 프로젝트와 다낭 시민을 위해서 어느 만큼 노력을 기울이지나 프로젝트의 성공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반면 프로젝트 팀의 혁신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회의 중에 어느 만큼 팀원과 리더가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하고 이해하려고 했는지였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견 융합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 집단 안에서 서로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어느 만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의견으로 영합하는지에 따라서 그 집단의 창의성이 달라진다는 학설과 연관되는 결과였다. 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당근, 양파 같은 재료라고 한다면 그 다양한 재료로 음식을 잘 만들어내는 팀이 혁신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팀원들은 서로에 대한 동료애로 정의할 수 있는 컴패션, 서로에 대한 공감과 앞장서서 서로를 챙기려는 원동력이라는 감정을 다른 팀에 비해 더 많이 느꼈다. 동료애는 공감과 자유로움이 섞인 감정으로 동료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처럼 느끼며 더 나아가서 동료의 상황이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좋은 리더십도 동료애를 키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쁜 리더는 팀원들을 이간질하고 경쟁심을 부추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리더십보다는 팀원들이 공유하는 동료애가 팀을 혁신적으로 만드는 데 더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과 나는 팀원 간의 동료애가 높아지면 토론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먼저 동료애를 느끼지 못하는 비동료애 조건 팀들의 각 팀원에게는 5분 동안에 자신의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한 뒤에 5분을 주고 다른 팀원들과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서 적도록 했다. 동료애를 느끼는 동료애 조건 팀들의 각 팀원에게는 5분간 최근의 고충을 이야기한 뒤에 5분 동안에 서로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계획을 적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팀이 30분 동안의 신입사원 환영회 계획을 토론한 뒤에 그것을 소개하는 10분 발표 영상을 만들도록 했다. 30분 동안의 토론은 녹화해서 팀원들의 행동을 기록했고 10분 팀 발표 영상은 팀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했다. 팀 안에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자기 아이디어가 아닌 남의 아이디어는 한 번에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보통 다른 팀원이 아이디어를 낼 때에 짤막한 감탄사를 내뱉거나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며 넘어가곤 한다. 하지만 동료의 조건 팀들은 비동료의 조건 팀들에 비해 팀원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을 때 제대로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모습은 동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팀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팀 운영 능력이 뛰어난 리더로는 대표적으로 애플의 창립자이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있다. 개인적으로 나르시스트의 완벽주의자에다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평판이 자자했다. 하지만 그가 팀을 운영하는 방식은 모두의 기감을 샀다. 그런 프로젝트 회의가 있을 때 칠판을 즐겨 썼다고 한다. 팀원들은 아이디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칠판에 적어가며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다. 팀원들은 그가 회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하며 토론하면서 모두가 이를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경영학자들은 좋은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보다도 그가 팀워크에 어느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라고 말한다. 리더의 인간적인 댐댐이와 리더십은 별개라는 것이다. 현명한 리더란 인간적으로 착하다거나 현명하다기보다 자신이 이끌고 있는 집단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팀 진흥은 팀원의 진흥이 아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미국 프로 농구 선수들로 이루어진 최농구팀이었던 미국 거듭은 푸에르토리코 대표팀과 맞붙어서 73대 92로 졌다. 이 시합은 아직도 미국인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다. 이 내용을 직접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다. 막강한 팀이 약팀에 무너졌다. 그런데 이 능력과 팀원의 능력과 상관없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팀도 마찬가지다. 능력이 뛰어난 리더에 의해서 최고 학력의 성원들로 구성팀이라고 해서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라고 해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팀이 성공하려면 팀워크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야 한다.
미국 조직 심리학자 아니타 우올리는 똑똑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무조건 똑똑하지 않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다.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여러 팀을 구성한 다음에 모든 팀에 다양한 과제를 부여했다. 의사결정하기, 도덕적으로 추론하기,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기, 여행계획 짜기, 비디오 게임하기, 수리 문제 풀기 등으로 과제를 나눠서 그 중에 10가지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놀랍게도 한 가지 일을 잘하는 팀은 다른 9가지 일도 잘할 확률이 높았다.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는 팀은 못하는 팀에 비해서 서로 더 잘 협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를 팀 지능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다른 말로 팀워크라고 불린다. 팀 지능은 팀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의 분위기를 북돋아 주었는데, 이 지능은 팀원들 각각의 지능과 유의미하게 보이는 관계가 없었다. 팀은 개개인의 지능 또는 팀의 평균 지능이 높다고 해서, 팀에 남보다 똑똑한 팀원이 있다고 해서 그 팀이 더 잘하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팀 지능은 팀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어느 만큼 공정하게 듣는지와 관련이 있었다. 토론에서 한두 명의 팀원이 주도해 그들이 발언권을 많이 갖는 팀과 돌아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팀을 비교했을 때 의견을 더 공평하게 발언하는 팀의 지능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도 높았다. 또한 울리는 같은 연구에서 팀 지능은 팀원들이 서로의 감정 상태를 어느 만큼 민감하게 읽고 반응한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다. 기쁨, 서운함, 나른함, 불안함 같은 다양한 감정을 서로에게 재빨리 읽어내는 팀이 있는 반면에 그런 감정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그 감정들을 알아채기는 했지만은 무시하는 팀이 있다. 이 경우에 전자가 훨씬 더 건강한 팀 지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즉 상대의 감정을 읽고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팀원이 많을수록 그 팀의 지능이 올라갔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서로의 감정에 반응하는 사회성이 높은 팀은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사회성이 흔히 직장에서 팀을 운영할 때 팀원의 감정보다 업무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하지만 우리 연구에서 밝혔듯이 팀워크를 이뤄서 일한다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살피며 함께 일하는 것이다. 팀원의 감정을 무시하는 팀의 팀원은 최선을 다할 힘을 얻지 못한다. 구글은 무엇이 팀 프로젝트 성과를 높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150개의 프로젝트 팀을 상대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어보았다. 업무의 특징, 팀원들의 능력치와 경험치, 팀 리더의 성향과 특징, 미팅 횟수, 팀을 이뤄서 같이 일한 기간 등 수십 가지 요소를 기록해 팀 프로젝트 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한 것이다. 결과는 울리의 연구 결과와 비슷했다. 팀원들 개개인의 그 어떤 특성도 팀의 성과와는 뚜렷한 관계가 없었다. 오직 팀원들이 어느 만큼 서로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인지가 팀 프로젝트의 성과와 연관이 있었다. 이런 연구가 알려지면서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하자라고 말하던 미국 기업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만은 팀원들이 느끼는 감정을 도외시한 채 일만 하다가는 팀워크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감사함이 행복함을 앞서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1보다 더 새롭고 재미있는 오징어 게임 2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작팀, 정책에 있는 휴대 전화 시장에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품 연구팀, 똑같은 방식의 광고가 아니라 모두가 기억할 만한 새로운 광고를 기획하는 광고 개발팀 등등. 이런 집단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팀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한데 모은다고 해서 팀이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팀의 아이디어는 개인의 아이디어를 줄지어 붙인 기차 같은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각 개인의 아이디어를 기본 재료로 삼아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융합된 화학물질과 같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에 4명의 팀원이 있다고 하자. 먼저 팀원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2개, 3개씩 내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김가가 씨의 토론이 계속되면서 저마다 다른 팀원의 아이디어들은 합체 또는 변형 등을 통해서 발전되고 버려지기를 반복한다. 요리를 할 때 원재료의 형태는 없어지지만 원재료를 조합해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팀원들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지만 토론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대로 집단 토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팀은 저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그 아이디어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저 그런 영화나 제품 광고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친다. 운동화를 생산하는 기업인 리복에서 혁신적인 농구화를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 그 제품에는 발목 부분의 공기 압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에어 펌프가 달려 있었다. 그 제품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품 개발팀에서 팀원들의 아이디어, 즉 맞춤형 구두, 발목 보호대, 혈압을 잴 때 사용하는 공기 펌프 등등을 융합한 결과물이었다. 이처럼 토론의 질은 팀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나는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이 어떻게 팀 토론의 질과 창의성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설계한 바 있다. 먼저 실험 참가자 3명이 한 팀이 되고 각 팀의 팀원은 탁자에 둘러싸여서 숫자, 퍼즐게임인 수도쿠가 인쇄된 종이를 하나씩 바꾸는 그 오른쪽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5분 동안 수도쿠를 풀 때마다 그 개수대로 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처음 1분 동안에는 각자가 수도쿠를 풀고 그 다음부터는 1분마다 자기 종이를 옆 사람에게 넘겨서 팀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서로의 수도쿠를 도와주게 했다. 수도쿠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팀들을 감사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나누었다. 감사 조건에서는 각자가 팀원들에게 감사한 점을 쓰게 했다. 통제 조건에서는 자신이 오늘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일을 자세하게 쓰게 했다. 그 다음에 모든 팀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억하게 했다. 감사 조건의 팀들은 통제 조건의 팀들에 비해 팀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고려하고 그 아이디어를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그에 반해서 통제 조건의 팀원들은 자기 아이디어가 아닌 다른 팀원의 아이디어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는 같은 아이디어로 출발했지만 감사 조건의 팀원들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서 서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아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창의성이 풍부해졌다. 반면에 통제 조건의 팀원들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확정시키지 않아서 창의성이 부족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통제 조건 대신에 행복 조건의 팀을 만들었다. 이 실험에 참여한 팀원들에게는 각자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에세이를 5분 동안 쓰게 한 뒤에 첫 번째 실험과 똑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억하게 했다. 이들 팀원은 다른 팀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든 옳지 좋다 하면서 맞장구만 쳤다. 이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처음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해서 큰 발전이 없고 하나만 토론을 했다. 행복 조건의 팀 또한 감사 조건의 팀보다도 창의성이 부족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행복함과 구분되는 감사함의 특징은 보답하려는 마음이다. 팀원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면 가만히 그 사람 아이디어를 경청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아이디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보통 나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다. 또는 감사도 감사할 일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하고 자신이 겪는 일이나 상황을 탓하며 감사해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에게 위의 실험 결과는 반론을 펼친다. 이 실험에 참여한 모든 팀은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 방금 만나서도 잘 모르는 팀원들과 무작위로 짜여서
수도꼭을 함께 푸는 일 말이다. 똑같은 일을 해보고 난 뒤에 감사 조건의 팀들은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했고 통제 조건의 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만 달랐다. 이 실험은 같은 경험을 한 팀들도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를 높인다면 그 팀의 창의성은 올라간다는 점을 보여준다.